월요병도 산재 처리해 주세요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럼 사실 그 우리가 월요일에 굉장히 힘든데 그런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월요병을 겪으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예. 회사 다닐 때 일요일 저녁부터 정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한 달 동안 내내 밤샘 작업을 했던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더라도 그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다 소진을 하고 나니까 회사가 다니기 싫더라고요. 우선은 뭐 일요일 날은 보통은 회사를 안 가죠.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늘어져야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를 뭔가 에너지를 충전할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뭔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영향력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이 정말 직종이 맞지 않다면 천천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아무것도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맞아요. 이런데 이 일이 정말 안 맞아서 직장을 옮기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일이랑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회사를 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에너지 소진이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삶이 힘드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같이 있어요. 이 검사 통해서 자기의 정서 상태를 좀 더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엔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월요병 때문에 회사를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사실 월요병은 누구나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뭘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은 힘든 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감정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명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회사를 너무 다니기 싫어서 빨리 퇴사했다라고 했는데 예. 같이 탐색을 하다 보니 그게 상사 때문이었어요. 아, 근데 상사가 이직을 한 거예요. 그것도 회사 너무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기 싫은 원인을 좀 찾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불평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같이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월요병도 산재 처리해 주세요라는 말은 내 권리를 지켜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 라는 말로 좀 달리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게 없는 경우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 이렇게, 다 귀찮아서 특히 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막상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좋아하는 걸 찾는 걸 저는 간단한 것부터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도 좋고, 하고 싶은 것도 좋고, 그런 것들 찾아보는데, 근데 간혹은 이제 우울감이 너무 오래되시면 감정이 둔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게 감정의 문제인지 기호의 문제인지를 좀 봐야 되고요. 성향이 좀 이렇게 좀 진중하고 이렇게 차분하신 분들은 딱히 뭐가 좋고 싫고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너 하는 대로 먹을게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좋고 싫고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분명하다면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은데, 기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긴 거를 본다라든지, 좋아했던 드라마를 다시 본다라든지, 먹고 싶은 거를 한 두세 가지만 적어서 일주일 동안 먹어본다든지, 행동적인 것도 같이 해요. 이게 대상관계 치료를 하거든요. 정신분석적 상담 치료를 하지만 필요한 행동 치료를 같이 하는 것도 그 내담자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100%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0~50%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죠.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라는 게 너무 높아서 찾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거 힘들어요.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한 40~50% 관심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선택지가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좋아하는 걸 아주 작게라도 같이 작성을 해보자라고도 해요. 근데 그게 아주 넓으신 분들도 있어요. 외부 상황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ENFP 같은 경우에는 막 써세요. 적는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관심사에 초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관심이 있는 것들이 적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분들은 어떤 외부 상황이나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니까 뭘 하나를 해도 진중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다 귀찮다라고 할 때는
우울증이거나 우울감이 오래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여러분 안에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는데 보통 우울해지시거나 힘들어지시는 분들은 그 못한 면에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리고 좀 더 바닥을 쳐요. 그게 아니다. 내 안에는 뭔가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있는데 남이랑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없어도 틀린 게 아니고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고민했던 게 왜 나는 같은 회사를 그냥 못 다닐까요?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못 해보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할 거예요. 그것들도 나의 자원이 언젠가는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 삶에 나를 가장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잘 살아가고 지금 나를 너무 구박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나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부터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좀 실질적으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꼭 권유해드리는 게 뭘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우선은 보통 보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치신 분들 특징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너무 우울하신 분들이 완벽주의 아니면 게으름뱅이 딱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가 많거든요. 너무 애쓰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면 좀 쉬어가는 페이지도 좋아요. 우리가 작곡할 때 보면 음표들이 있는데 음표를 빽빽하게 적어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글자도 다 빽빽하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 진쯤만 다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삶에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아요. 네. 정말 무력하다면 좀 자도 좋고 그리고 조금 에너지가 생기면 즐거운 프로그램 뭐 예전에 무한도전이나 놀면 뭐하니 이거 봐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미드나 영들을 좀 봐도 되고 보통 이 쉬어가는 거에 자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좀 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에너지 충전이 돼서 앞을 보고 달려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쉬고 휴식을 취하고 내한테 좀 더 지시가 되시는 분들을 만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힘이 될 겁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무너져 가면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남들한테 혹은 자기 자신이 용납할 수 없대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인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념을 살짝 좀 다르게 보고 한번 나한테 좀 휴식 시간을 줘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님들이 스스로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책을 보면은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혹시 뭐 우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시다면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걷기예요. 걷기. 예, 걷기. 햇빛을 좀 보고 산책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 뇌가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숲에 가서 좀 걸으시면 더 낫기도 하니까 그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이 마음을 보는 거지만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아주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작게 변화할 수 있어요. 단 하나를 해야 된다면 일단 걷기를 해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핸드폰 없이. 네, 맞아요. 핸드폰 없이. 진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사실 말씀해 주신 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멍 때리기도 많이 권유드려요. 명상까지 안 되면 그냥 멍 때리기를 좀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잔잔한 음악들이 워낙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아서 음악 듣고 그냥 멀리 지금처럼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뇌를 조금 잠깐만 쉬어보세요. 핸드폰만 봐도 뇌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굉장히 세상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무례한 세상에서 좀 덤덤하게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우선은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싫은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화가 나든 분노든 감정인데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은 자기 아이가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들어누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답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방법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아들이 일어나고 나서 신청을 한다고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었죠. 네.
어떨 때는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무례하게 굴면 뭐 전화기를 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면 그게 그 사람 탓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맨날 남 탓만 하면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은 항상 세뇌를 시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 그 사람한테 휘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 때문이라는 말만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스라이팅이에요. 너 때문이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 때문에 그랬다. 이거 사실 부모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한테 계속 당하다 보면 내가 우울한데도 우울한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을 계속 한다거나 뭐든지 자기 책임이 없어요. 네가 바뀌어야지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성격 장애자분들 중에 좀 힘든 케이스가 편집자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 남을 의심하고 다 너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세뇌를 당하다 못 벗어나요. 쉽게 표현하면 가정폭력에서 있는 와이프분들은 벗어날 생각을 못 하세요. 그리고 부모를 싫다고 하지만 가정폭력인데 그 집을 벗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너무 세뇌당했고 여기 익숙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독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피하는 게 사실은 상책이에요. 저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남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얻어낼 게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피하세요. 피하시는 게 가장 먼저 장점입니다. 그리고 절대 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절대 자기 비난을 습관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잘못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처럼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또 다른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한테라면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지금 왜 그런 감정이 들고 또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